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화산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신청권자의 경우에는 보시면 전용사용권자라는 거예요. exclusive right이라고 그랬죠. 이 전용사용권자라는 거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해서 전용사용권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계약으로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그 exclusive right을 주는 겁니다. 당신만이 이 나라에서 상표를 붙여서 팔 수 있다. 그런 전용 사용권자고요. 통상 사용권자는요, 팀이하게 하는 거예요. 상표권자가 얘한테도 주고 쟤한테도 주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독점, 익스클루시브 라이트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용 사용권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상표권자까지 기대지 않고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통상 사용권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급심의 경우에 라이센시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상표권자인 해외 라이센소가 상표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를 안 해줘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통상 사용권자는 부정인데, 그러면 계속 한국에서 당하고 있으라는 건가요? 누군가가 지금 난 분명히 사용권자인데 상표를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상표를 침해당하고 있거든요. 옆집에 보니까 똑같은 상표를 팔아서 붙여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상표권자가, 미국에 있는 상표권자가요, 해외 상표권자가 빨리 소송을 제기를 안 해줍니다. 막 엄청 더딥니다. 막 한국 거부터 가야 되고, 좀만 기다려. 한국에 있는 상표, 통상 사용권자는 발을 동동 구르겠죠. 그럴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에서 상표권 침해 금지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내의 통상 실시권자인 라이센시가 라이센소를 대위하여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의 소를 인용해준 사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은 병행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많이 쓰는 전법은 아니다. 손배소송에서 고의 추정에 대해서 보면 등록 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고의가 있다고 봐버리는 것이죠. 상표법에 있고요. 손해액의 입증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입증이 필요하겠죠. 이건 민사의 일반 원리입니다. 그래서 손해 입증을 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류 제출 명령이 상표법에 있는데 약간 이거는 이제 문서 제출 명령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무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까르띠에가 있다고 칩시다. 네. 해외의 브랜드인데 여기서 침해를 누군가가 까르띠에가 명동이나 어디서 짜가가 판친다. 상표권을 침해해서 이런다. 이러면 이게 이제 해외에서 소송을 붙거나 아니면은 여러 분쟁이 생기면 이건 국제 소송이나 중재로 건지는데요. 아니면은 이럴 때는 계약서를 당연히 영문 계약서이겠는데 그때는 jurisdiction과 governing law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재판관할과 중거법을 봐야 되는데요. 특히 중재할 때는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뉴욕 컨벤션에 따르면 뉴욕 컨벤션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의 약칭인데요. 각 체약국,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각 체약국에서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재를 하게 되는 중재에서 뉴욕 컨벤션이 들어가 있는 조약 국가들 사이에서는 바로 중재 판결을 들고 집행 가능하다. 집행 불가능하면은 중재에서 이겨봤자 그걸로 표창장입니까? 집행이 안 되면? 그죠? 표창장 갖고 있어서 뭐합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재판할 경우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집행이 아주 수월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제중재의 필요성인데, 국제중재를 하려면 계약서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거법을 보시면 제3국의 중재지에서 제3국의 중거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 하면 일반적으로 잘 내고를 하셔서
이런 쪽에 서 중거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라이센스와 라이센시 간의 그 힘의 균형, unbalanced power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나 아니면 자기 나라랑 근처의 중재지에 가서 다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가급적 제3국의 중재지에서 제3국의 중거법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하다. 그게 이제 중재 합의가 없으면은 이제 소송이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해외 트렌드가 옛날에는 중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밀도 보장되고 중재법원 뉴욕 컨벤션 되어 있으면은 집행도 편리하고 좋고 하는데 요즘에 변호사들이요. 해외에서도 중재하겠다고 하면요. 어떤 그 로펌이나 이런 변호사들 보면요. 야 중재 웃기지 마. 그냥 소송해. 이러는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중재 합의가 없으면 소송을 하는 거죠. 현지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해외 로펌에서 현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해본 그런 카운셀을 해서 반드시 한국에 있는 그냥 해외팀 외국 변호사나 해외에서 1년 이렇게 갔다가 와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물론 출중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해외에서 정말 라이센스를 갖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돌아온 여럿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하이어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제 사견이었습니다. 국제중재와 소송에서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있는데요. 그 외국 판결이 승인 및 집행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해서 그것을 한국에서 들고 와서 그대로 집행을 하려면은요. 그 외국 판결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17조에 정하는 승인 요건을 구비한 외국 판결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는데 그것을 이제 집행까지 하려면 강제 집행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인의 요건이 217조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령 조약에 따라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것. 그렇죠? 그다음에 절차를 그 나라에서 해외에서 분명히 절차 보장을 받았을 것.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해서 한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일하게 보통 217조 3호로 하는 경우 이게 많이 논의가 됩니다. 특히 그리고 중국 법원은요. 이걸 엄청나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지네 나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서 이 법원은 해외에서 난 법원 판결이지만 우리는 이를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내셔널 리스크가 조금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에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재의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집행하려면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된다.